환경 이슈에 대한 우리 지역민의 외침을 듣다. 현장의 메아리. 국내 환경학 이슈 살펴보고 현장에서 도민분들의 생각도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현장의 메아리, 오늘도 윤성종 에코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구발라디오 월요일의 남자, 환경에 활력을 불어넣는 남자 에코리포터 윤성종입니다. 아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자, 지난 토요일에요. 네. 짜릿한 승리를 거둔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던 그곳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 직관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여운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지난주 토요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 다녀왔는데요. 예. 그날은 K리그 17라운드 전북현대모터스와 울산 HD의 경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예. 치열하고 재밌는 현대가 더비로 인해서 전좌석 매진이 된 날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오랜만에 이렇게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 가보니 옛날과는 문득 약간 사뭇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어떤 점을 목격하셨어요? 제가 아마 그 직관을 열심히 다녔을 때가 한 2년 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한창 이제 좀 다닐 때는 옛날에 좀 당연하게 우리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일회용품들이 좀 많이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그쵸. 뭐 푸드트럭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바깥쪽에서 이제 포장마차 같은 데서 이제 일회용품도 많이 팔고 그거를 당연하게 좀 반입이 가능한 시기가 있었는데 예. 요즘에는 이제 다회용품으로 다 바뀌어서 제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나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2024년 9월에 무려 K리그 최초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현대모터스의 협력으로 추진이 최초로 되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저희도 시행 전에 이런 내용을 라디오에서 전해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네. 2024년 9월부터 시행됐다고 하니까 네. 이제 제법 자리를 잡은 모습일 그렇죠. 것 한 같아요. 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어때요? 현장에서 보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던가요? 사실 뭐 제가 경기 시작에 앞서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제가 경기장 내부까지 들어가보지 못해서 제가 뭐 모든 분들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날은 아무래도 평소보다 인파가 더욱 몰렸던 날이었기 때문에 예. 밖에서도 이렇게 조금 다회용기를 많이 챙겨서 오시는 분도 좀 계셨고요. 어차피 푸드트럭은 경기장 밖에 있지 않나요? 푸드트럭은 네. 티켓을 내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 매표소와 초록이네 그 가운데 광장의 바깥쪽에 있었고요. 네네. 이제 푸드트럭은 그 안쪽에 티켓팅을 하고 들어가면 있는 곳이 이제 푸드트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도 바깥쪽에서 이미 조금 이렇게 다회용기로 미리 조금 이렇게 준비해서 오신 분도 가끔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모습 좀 볼 수 있었고요. 이날은 뭐 아무래도 평소보다 인파가 더 몰렸던 날이었기 때문에 네, 매진인 날이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푸드트럭 안에서 이렇게 다회용기를 쓰시는 분들이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반납하기에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지만 예. 다행히 좀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네. 네. 뭐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가보니까 이게 요즘은 옛날에는 이렇게 그 푸드트럭 앞에 줄을 쭉 서가지고 이렇게 막 현금을 좀 지급하면서 이렇게 종이 영수증 같은 번호표도 좀 발행을 하고 좀 그렇게 했었는데 예.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요즘은 QR코드를 푸드트럭 옆에다가 딱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온라인 주문을 QR코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군요. 네, 그러면 종이 주문서도 발행이 되지 않고 예. 네, 바로바로 온라인으로 뭔가 화면으로 우리 그 푸드트럭 이제 사장님들께서도 그렇게 종이 발행하지 않고 깔끔하게 환경 파괴가 되지 않도록 예. 네, 그렇게 푸드트럭 운영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푸드트럭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전북현대 팀 컬러인 녹색 다회용기에 담아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이렇게 사용된 이제 그 다회용기는 경기장 곳곳에 반납 구역이 16곳 정도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곳에 다회용기 사용이 시행된 후 반납을 거기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 네, 다회용기 사용이 시행된 지 시간이 꽤 흘러서 그런지 다들 좀 자연스럽게 반납을 자연스럽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다회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나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에선 이런 작은 변화 하나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예, 전주 월드컵 경기장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도민분들의 생각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경기장에서 한번 직접 여쭤보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이벤트가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들어가시면서 직관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인터뷰를 좀 진행해봤는데요. 다회용기 사용에 혹시 불편함은 없으신지, 뭐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좀 들어보고 왔는데 그 목소리를 담은 첫 번째 현장의 메아리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이제 다회용기 사용이 많아졌는데 우리 사회가 이제 다회용기에 대해서 요즘 많이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처리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많고 사용하는데도 불편함이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실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회용기를 더 우리 전주 월드컵 경기장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 일회용기를 줄여 나가면서 우리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이렇게 경기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시행하니까 시민분들도 사실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거부하는 그런 변화를 거부하는 측 말들을 들어보면은 네. 이제 용기 사용하고 나서 이걸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특정 장소에 가서 반납해야 되는 데 있어서 뭐 시민 불편함이 따를 것이다. 뭐 이런 맞습니다. 걸 이제 변명으로 늘어놓는 경우가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첨언을 하자면은 이게 세척이 과연 잘 되는 것이냐? 그쵸. 라는 의혹도 조금 제시하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얼마나 핑계에 불과한지 네. 시민분들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니까 확 와닿네요. 맞습니다. 네. 예. 대부분 좀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좀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전북현대모터스가 다회용기 도입 이전에 또 먼저 시도해 본 게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이 문장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컵 하나가 바뀌면 경기장이 달라집니다. 이 문장은 바로 전북현대모터스가 다회용 컵 도입을 알리면서 내건 슬로건입니다. 아, 네. 네, 지난 2024년 4월 6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의 홈 경기는 평소와 조금 달랐는데요. 축구 팬분들이 들고 있는 음료컵이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 컵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전북현대는 전북도청, 트래시 버스터즈, 탄소중립시민회와 협력해서 경기장 내에서 음료 판매 시 다회용 컵 사용을 처음으로 시범 도입했었는데요. 현장 반응도 꽤 괜찮았다고 합니다. 예. 네, 한 경기에 발생하는 일회용품 쓰레기, 뭐 특히 음료컵만 해도 수천 개에 이르게 되는데요. 예. 이날은 회수율이 무려 90%에 가까웠습니다. 다회용 컵의 회수율이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다회용기 사용이 자리를 잡는다면 한 시즌에만 줄일 수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수만 개에 이를 거란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네. 일단 3, 4만 명이 경기를 보는데 네. 하루에 그러니까 한 명이 한 개 이상은 무조건 쓰잖아요. 맞아요. 네. 자, 우선 컵으로 지난해 4월 달에 이렇게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봤나 봅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호응도 좋고 또 우려했던 이 다회용기 회수율도 상당히 높고 그렇다 네. 보니까 지금은 컵에서 시작한 걸 이제 용기로 확대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한 것 같은데요. 네. 앞서 전면 다회용기 사용으로 바꾼 게 이제 작년 9월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전북 현대 모터스 축구단과 이 전북 지속가능협의회와 손잡고 K리그 최초로 친환경 다회용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 9월 1일에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처음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러한 다회용기 도입은 친환경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지역 축제, 장례식장, 커피 전문점 등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북의 방침이었는데요. 이 방침으로 전북은 9월부터 3개월 동안 2천여 개의 다회용기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 지원을 해서 연말까지 약 528kg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계획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 네. 취지는 참 좋은데요. 네.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네. 아직 바뀐 이후에 현장 못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장에서 다회용기 사용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회용기는 이 경기장 안에 있는 티켓팅을 해서 안에 들어가면은 있는 이제 푸드트럭을 중심으로 사용이 됩니다. 관람객들은 음식을 다회용기에 담아서 소비한 후에 경기장에 설치된 16곳의 반납 부스에 용기를 반납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반납된 용기는 전주 지역 자활센터에서 수거해서 세척과 살균 과정을 거쳐서 다시 다음 경기에 사용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2024년,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시작한 이후에 네. 또 더 최근 개선된 점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다회용기 사용을 더 늘리고 일회용품 없는 전북을 만들기로 다시 한번 다짐을 한 건데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2월 16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2만여 명의 관중 앞에서 일회용품 없는 전북 선포식을 개최하고 일상 속 일회용품 감축 실천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번 선포식은 공공기관이 일회용품 감축을 선도하고 민간 기업과 도민이 함께하는 친환경 실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현장에서 도민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와 전북을 위해 일회용품을 줄이는 특별한 한 걸음에 함께 해주세요라는 실천 캠페인 영상이 상영이 되었고 예.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공동선언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선포식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실천하겠다고 한 건가요? 네, 이날 협약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각 기업 및 단체 대표들이 참석해서 일회용품 감축과 재활용 촉진,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사업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전북자치도와 전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으로 밝혔습니다. 예. 네, 또한 전북자치도는 올해를 일회용품 없는 전북 실현의 원년으로 삼고 7억 원을 투입해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고 일회용품 감축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주요 추진할 정책으로는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하고 남원 축제 다회용기 사용 선도 모델 구축 및 전국 유일 체험형 환경 프로그램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며 일회용품 없는 거리 조성하고 축구장, 지역축제 등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들어보니까요. 축구장에서는 이제 다회용기 사용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네. 말씀해주신 개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어요. 아직은 장례식장에서는 맞아요. 이런 네. 문화가 해보려고는 하는데 보이지 않고요. 네. 또 남원의 대표 축제 현장에서도 저도 올해도 가봤는데 네. 역시나 이런 물결은 전혀 보이지 않더군요. 보이지 그래서 않았군요. 네. 예,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점에 또 더 신경을 쓰겠다라고 전북자치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고 보니 올해 진행됐던 축제들 중에 그래도 물론 이제 개선이 필요한 축제들도 있지만 네. 잘된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축제를 많이 진행을 하러 가긴 하지만 제가 참가자로 간 축제 중에 기억이 나는 축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팔복 예술공장 철도길에서 진행됐던 이팝나무 축제를 제가 갔었습니다. 다녀오셨군요. 네, 그곳은 이 철도길 옆에 그 도로에서 많은 부스들이 이제 음식을 좀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부침개나 미나리 삼겹살 같은 걸 팔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음식들은 다회용기에 제공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음료나 시범빵 같은 약간 간단한 이렇게 빵을 집을 수 있는 종이 같은 것들은 예. 일회용품으로 어쩔 수 없이 제공이 됐던 모습을 봤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 축제장 양쪽 출입구에 다회용기를 반납하는 곳에서 분리수거도 일반 쓰레기도 처리를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놓아서 예. 좀 쾌적했던 그런 환경으로 좀 축제를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런 모습들이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던 일회용품 없는 전북 선포식 이후의 노력들인 걸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을 꾸준히 이야기하고 네.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 노력해온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 덕분에 이렇게 조금씩 우리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점이 참 반갑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네. 이 월드컵 경기장 말고, 그러니까 전주 말고도 다른 도시에서도 축구 경기 할 때 이렇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은 K리그 최초로 전북이 이제 도입을 했기 그쵸, 때문에 최초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에 발맞춰서 이제 다른 지역도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네네. 네, 최근에 눈에 띄는 곳은 바로 수원인데요. 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수원 삼성 블루윙즈가 홈구장으로 이용하는 이 경기장에서 2025년 5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또 이 전주성의 선한 영향력이 다른 예. 지역으로도 뻗어가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수원은 그러면 이제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건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까요? 비슷할까요? 비슷하긴 한데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전북현대와 마찬가지로 경기장 안에 있는 모든 푸드트럭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긴 하는데 예. 조금 다른 점이 매점에서도 다회용기로 같이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오. 네, 다회용기는 이제 수원 삼성의 상징색인 파란색이 작용되어서 시각적인 통일감도 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경기장 내에는 반납함이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 반납 후에는 우리 전북 지역은 이제 그 전주 지역 자활센터에서 수거를 해서 예. 이제 세척을 하고 살균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우리 수원은 전문 업체가 수거를 또 한다고 합니다. 예. 네, 7단계 고온 세척과 건조 과정을 거쳐서 다음 경기에 그렇게 재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러한
다회용기 사용은 수원시와 수원삼성 블루인즈가 협력해서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경기장을 만들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예. K리그 최초로 다회용기 사용을 도입한 전북현대에 발맞춰 친환경 노력을 하게 된 구단이 있다는 것이 점점 좋은 문화가 생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서 축구 경기장의 다회용기 사용 사례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다른 경기 많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뭐 농구나 배구 이런 데서도 좀 친환경적인 움직임 있을까요? 네, 뭐 농구 경기장과 배구 경기장이 많이 이제 좀 운영이 되는 서울시 얘기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서울시가 운영하는 주요 체육시설에서 일회용품 퇴출을 추진을 하면서 농구 경기장과 배구 경기장에도 다회용기 도입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서울시는 잠실 실내체육관과 잠실 학생체육관, 장충체육관 등 7개의 대형 경기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로 전환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른 종목의 경기장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자는 그런 논의 단계에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점진적으로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럼 현재는 어떤 정도의 친환경 노력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서울시는 각 경기장에서 입점한 식음료 매장에서 다회용 컵과 용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요. 도소매 매장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나 쇼핑백의 판매 및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도입될 경우 약 1,600여 톤의 폐기물과 온실가스 5천여 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말 많은 양이죠. 네, 또 경기는 거둘 뿐 먹기 위해 경기장에 간다는 종목이 있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야구 경기장인데요. 네. 수많은 경기와 또 수많은 관중을 자랑하는 시장이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다회용기 도입도 사실 가장 먼저 됐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야구장 경기 사실 이렇게 뭐 다회용기 얘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죠. 예. 많은 야구 경기장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KT 위즈파크와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예. 먼저 KT 위즈파크에서는 2023년입니다. 2023년 4월부터 다회용기 사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관객들은 이 식음료를 구매를 할 때 네. 일회용품 대신에 다회용기를 선택할 수 있었으며 사용 후 전용 수거함에 반납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는 2024년 7월 5일과 6일에 열린 KBO 올스타전에서 다회용기를 도입했습니다. 예. 34개 매장 중에서 20개의 매장에 컵, 면기, 사각 용기, 트레이 등 총 1만 3천여 개의 다회용기를 제공했으며 반납함과 전담 수거 인력을 배치해서 예. 원활한 운영을 도모했습니다. 아하. 이러한 노력으로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 34.5%의 일회용품을 감량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예. 네. 참 34.5%라고 하면은 상당한 양이네요. 상당한 양이라고 예. 보시면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보통 네. 해당 스포츠 팀이 네. 의지가 있어야 그 맞아요. 지자체와 협업을 하는 그런 형식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장소나 구장에 따라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냐 마냐가 아니고 네. 팀별로 그런 다른 점이 있는가 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타 시도나 구단의 활동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점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전북현대의 활동은 매우 모범적이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는 좀 확장해볼 여지도 좀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요. 아쉬운 점도 네, 있으셨어요? 한 3가지 정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는 매장 확대 운영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북현대는 현대 푸드트럭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야구장의 경우를 보면은 인천 SSG 랜더스필드 이렇게 다회용기를 34개 매장 중 20곳이 다회용기를 도입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전주 월드컵 경기장 내 매점도 이렇게 다회용기로 좀 확대를 하면은 훨씬 더 큰 환경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현재는 생각이 듭니다. 푸드트럭에서만 그렇죠. 제공되는 음식이 다회용기로 나오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이제 경기장 안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릇은 다회용기로 하더라도 밖에서 음식을 사가지고 들어갈 때 이제 일회용품을 좀 반입을 좀 그냥 허용을 하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푸드트럭에서 음식 살 때는 네. 내가 좋든 싫든 다회용기에 제공이 되는데 그렇죠. 네. 밖에서 치킨이라든지 맞아요. 음식을 사서 들어갈 때는 네. 그냥 그런 제약이 없는 거잖아요. 다 맞습니다. 일회용품에 보통 제공되니까. 맞아요. 제가 그리고 현장 가서 좀 이벤트 진행해 보니까 많은 분들 만났잖아요.
5명 중 3분은 치킨 들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치킨을 들고 오셨어요. 네. 그러면 사실 외부에서 반입되는 외부 음식이 많을수록 그쵸. 이 효과가 좀 적어진다고 볼 수는 있겠네요. 맞습니다. 인원이 많을수록 다회용기 사용이 많아지면 너무 좋겠지만 밖에서 준비하신 분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반입을 하는 것도 조금 고려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게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릴 부분은 전담 수거 인력입니다. 예.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회용기 반납은 아니, 다회용기 반납은 자발적 참여가 좀 핵심인데요. 예. 이게 의외로 사람들에게는 번거롭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야구장의 경우 다회용기 전담 수거 인력을 따로 배치해서 안내와 회수율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북현대도 좀 수거 인력이나 반납 유도 요원을 조금 더 늘린다면은 좀 번거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좀 반응도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아니면 들고 적어도 있습니다. 더 올바른 안내는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회용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사실 우리가 어떤 경기장에 가거나 할 때 자가용 이용하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요거 네. 잠깐 좀 이야기해 볼까요? 네, 아마 전주 사시는 이 전북현대 팬분들이라면 알만한 분들은 아시는 1994 버스 이야기인데요. 예. 전주시는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고 친환경 버스로 인해 도심 내 탄소 배출 저감까지 기여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버스를 네. 이용한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자가용으로 전주 맞아요. 월드컵 경기장으로 네. 이동했다고 하면 주차난도 주차난이고 또 매염도 엄청 심했겠죠. 맞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그 이벤트 진행을 위해서 경기가 7시 경기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벤트 진행을 위해 3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3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자리가 없었어요. 사람이. 그렇군요. 네, 여러분 자. 제발 버스 좀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마칠 시간이 됐는데 네. 마지막으로 도민분들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잠깐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어릴 때는 되게 이제 전주가 월드컵 경기장에 오면서 뭐 일회용품 사용이 많고 쓰레기도 많았는데 요즘 들어 오면서 이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뭐 ESG 실천과 관련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LED를 그 전광판 LED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다용기 사용 등 우리 환경 쪽에 생각을 많이 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조금 더 바람직해졌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주 월드컵 경기장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금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스포츠 문화도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민분들의 바람과 그리고 생각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성정 씨도 스포츠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오늘 얘기 준비하면서 앞으로 우리 스포츠 문화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다 느끼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스템은 정부가 만들지만 문화는 시민들이 만든다. 오, 네. 멋진 말인데요. 감사합니다. 다용기를 도입하는 이 친환경 시스템을 아무리 많이 도입을 해도 정작 우리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다는 말씀인데요. 제가 현장에서 보니 아이들도 참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아이들 네, 많이 오죠. 맞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러한 다용기 사용을 좀 더 자연스럽게 배우는 문화가 앞으로 좀 더 잘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생생한 현장의 소리 전해주셨는데요. 다음 주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성종 에코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